이상이 없는데 왜 안 생길까? 그러니까 나의 식습관이나 뭐 태도, 이런 것들에서 그때 이제 좀 바른 먹거리, 몸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음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날 딱 공원에서 파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아줌마 허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연 조미료계의 대장금, 그리고 천연 조미료계의 허준, 우리 정성깃든의 김인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성깃든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그 천연 조미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원물들을 갈아서 만든 천연 조미료 분말형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육수를 가볍게 맑게 낼 수 있는 다시팩, 그리고 또한 이제 한 개의 큐브만 넣으면 간까지 다 돼 있는 큐브형 조미료, 그리고 맛간장 등 다양한 그 요리를 좀 더 맛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조미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정성깃든이 운영된 지가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그 온라인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 오픈한 게 2015년 12월 달에 처음 받았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5년 이제 5년 차. 예. 형태가 사실은 1인 기업인가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네. 처음 시작은 저 혼자 시작을 했죠. 예, 시작은 1인 기업으로. 네, 했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업 아이템은 굳이 네. 왜 천연 조미료로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런 동기가 있으신지. 사실 저도 그 평범한 그냥 주부였었고요. 창업의 창자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연 조미료를 이제 만들어서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었고, 결혼하고서 아기가 잘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실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아기가 안 생기겠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난임 클리닉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다 보니까 또 뭐 한의원도 가고 뭐도 하고, 근데 그 이상이 없으면은 검사가 더 길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혹시 내가 먹는 거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우연하게 이제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결혼도 했고 서울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 때 저희 신랑이 그 부산으로 이직을 하면서 주말 부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임신하면 와야지 하고 했던 게 결혼 5년 차까지 안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지쳐 있었고 신랑도 이제 주말 부부를 접고 부산을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때 처음에는 사실 전업주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고 계속 구직을 하는데 서울에서 했던 일과 여기 이제 또 그 장소가 달라지니까 부산이 정말 너무 살기 좋은데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 신랑이랑 얘기한 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기 만드는데 좀 집중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그 전까지는 외식, 인스턴트 이런 식사를 하다가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리를 이제 제가 막 하나씩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사실 뭐 맛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MSG 유형의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건강을 생각하고 좀 이제 아기를 만들려는 준비를 하자 이러는데 굳이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게 된 게, 이제 멸치 사다가 다 내장 제거하고 그
약한 불에 볶다가 비린 맛을 날리고 하나하나 이제 손수 갈고 표고버섯 사다가 다 이제 손질해가지고 햇볕에 말렸다가 건조기에 말렸다가 또 분쇄하고 그렇게 만들게 된 게 천연 조미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난임을 극복하기, 난임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천연 조미료가 난임을 물론 그건 치료해주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네네. 근데 뭐냐면 조금 기존에는 이제 일하면서 너무 먹는 거에 집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왜 안 생길까? 그러니까 나의 식습관이나 뭐 태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바른 먹거리, 몸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음식을 하기 시작하고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음식인데 이왕이면 그런 화학 첨가제의 도움보다 천연 원료로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뭐 제철이 있어요. 뭐 표고 나올 때는 표고 사서 그렇게 해서 천연 조미료를 만들게 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 천연 조미료를 만들기 전에 서울에 계실 때 네. 직장인이었었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그 가끔 여쭤보시면 전공이나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냐 그 음식 관련 일을 근데 전혀 이제 마지막 회사 대학 졸업 후에 다니는 회사는 저는 이제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아, 무역회사? 네네. 저는 해외 영업사원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텍스타일 위주를 다루는 회사였는데요.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제 바이어 미팅하고 출장을 다녔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지금의 이런 시간들을 생각한 거인지 모르겠는데 요리학원을 한 2년 다녔었어요. 퇴근 후에. 예. 아, 요리하고. 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창업하기 전에부터.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집안이 할머니서부터 되게 식당을 크게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요리는 이제 늘 어깨 너머로 배워왔었고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취미로 2년 정도 뭐 한식, 양식, 일식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창업 준비를 네. 뭐 기존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네요. 그럼 창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성기 때 처음에. 그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창업의 창자도 몰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이제 멸치나 표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연히 SNS에 올렸어요. 이제 만든 거를 이렇게 갈고 햇볕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올렸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이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제 친구들이 야 너만 좋은 거 먹냐? 좀 줘봐. 좀 보내줘봐. 했더니 야 너무 좋다. 나도 좀 만들어줘.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열심히 갈아가지고 비닐팩에 넣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택배로 집에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 우리가 원물들을 살 때 1kg 사는 거랑 이렇게 박스로 사는 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갈았는데 이제 박스 뭐 15kg를 샀는데 얘 20kg.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당시에 프리마켓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부산이나 그 부산 외곽 뭐 창원, 김해, 양산 이쪽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트에 신청을 해서 이제 싣고 팔러 다닌 거죠. 그랬더니 그게 처음에 이제 한 분이 드셔보시고 다음번에는 친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난주에 사봤더니 진짜 괜찮더라. 맛있더라. 너도 사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계속 만들고 또 프리마켓을 팔고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느 날 딱 공원에서 파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아줌마 허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 말씀드리는 게 개인 아이템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챙겨야 된다. 식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허가가 난 공간에서 제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유통을 하시려면 유통 판매원도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불법인 거죠. 근데 그때 그걸 알았고 그때 이걸 정식으로 해서
이게 위법한 걸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창업 지원센터를 찾아갔었고 이런 거를 사업자 내는 것도 몰랐었고 그 창업 지원센터와 갔더니 공간이 이제 필요해서 제가 들어갔던 게 1인 창조 기업. 예, 이제 1인 기업들도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 창조 비즈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창업 지원 센터나 지원 기관들 그리고 그 창조 비즈니스 센터 여러 군데를 다 가서 그 문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엄청 발빠르게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했을 때에 그 기본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네.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그 사실 자금 부분적인 게 창업의 스케일이 뭐 다 틀리니까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플랜 자체가 쫙 서 있으셔서 어쨌든 뭐 어떤 포인트 이렇게 다 하시는 분마다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자체가 제가 필요로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을 올렸을 때 그 반응이 와서 또 시장에 나가서 팔았고, 그러니까 창업과 창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고객과의 접목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하고 그게 또 이게 약간의 수익이 나면 그걸 또 원물을 사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창업 지원센터나 창조 비즈니스 센터 이런 곳에 가면 무료로 공간 대여를 해주셨고 그런 사무 공간이나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 사용할 수 있는 프린트, 뭐 인쇄부터 해서 뭐 이런 공간들 다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그 물론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해도 거의 뭐 들진 않았었고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자본금을 갖고 어떻게 딱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좀 로테이션으로 초창기 때는 요만큼 팔았으면 거기 나온 수익을 제가 챙기는 게 아니라 다시 원물에 태워서 또 만들고 그래서 그 창업을 하실 때 여러 이제 각자의 아이템과 상황이 있으니까 다 다르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자본금을 얼만큼 큰 자본금을 갖고 시작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사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분명히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생각처럼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그 의도와 같이 마련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창업자들도 연습이 필요해요, 되게. 그래서 첫 단계부터 너무 스케일을 크게 무리해서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면서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저희처럼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자본을 이렇게 태우셔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너무 큰 자본을 갖고 시작하면 나중에 또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초창기 때는 그 뭐 자본금을 이렇게 많이 시작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제 이후에 되면서 조금 이제 그 이제 BICI를 만들고 이런 패키지를 만들 때는 기본 이제 수량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씩 이제 또 근데 항상 그 기본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건을 항상 팔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윤으로 또 다시 돌리고 또 돌리고 약간 그 베이스로 운영을 했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